지난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군산 내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동학 기념일을 놓고 정읍과 고창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념일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구체화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내항이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내항 일대에 스티로폼과 폐 비닐 등 생활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잡초와 갈대, 통나무도 쓸려 내려와 도선장 여기저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번 상류인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금강을 따라 하구뚝을 통과해 이곳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해류를 따라 부유물이 몰리면서 연안을 오가는 소형 선박들이 사고를 당하기 일쑤고 어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스크루가 폐 어구에 걸려 전복되거나 엔진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조금 빨리 갔다가는 잘못하면은 하부가 다 작살나고 기계 다 작살나요, 기계가. 특히 이 같은 오염물질들은 바다로 흘러들어 양식장을 망치고 해양 환경을 황폐화시킵니다. 하지만 물살이 빠르고 세서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갈대가 한 2m, 3m 정도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수거에. 지난 일주일 새 금강 하류와 군산 내항으로 떠내려온 쓰레기는 수천 톤으로 추정될 뿐 수거한 양은 불과 몇십 톤입니다. 금강 수계는 환경부 산하기관 소관이지만 해수부의 해양수산청과 인근 기초자치단체가 구역을 나눠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그때그때 인부를 투입해보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어민들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틀 적이 무슨 이걸 안 나오게끔 해서 어떻게 트는 방법이 없나? 응? 1차적으로 거기도 해결을 해야지. 따라서 상류 지역의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책임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동학 기념일 제정 관련 연속 보도 오늘은 우리 지역 정읍과 고창이 기념일 제정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는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도 알아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이 정부 손으로 넘어간 것은 정읍과 고창 두 자치단체가 기념일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의견을 묻겠다며 사실상 추진 일정을 원점으로 돌린 상황. 정읍과 고창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혁명의 시작은 탐관오리를 숙청한 고부봉기와 관군과 싸운 황토현 전승일이라며 기념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뭐 포고문을 하고 뭐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초라는 것이 분수의 학정이 단초가 되었던 것이고. 고창은 동학 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무장기포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역적이었던 것을 벗어나서 전국에 경문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혁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다. 두 자치단체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제각각 기념일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조정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행보가 아쉽기만 합니다. 특히 충남 공주와보은 등 동학과 관련된 타 지역 자치단체도 동학과의 관련성을 내세우는 상황이어서 정읍과 고창 등 자치단체별로 터져나오는 목소리와 주장은 전북의 동학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라북도가 이것을 중재하고 현명한 결단을 낼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갈등을 막고 화합하기 위해서 제정 이후라도 기념일 문제를 도내 시군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큽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평화 체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 지연이 원인인데 위기를 느낀 시민단체가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으로
민족 번영과 화해를 구체화했습니다. 2달 뒤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만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의선 북측 구간 점검이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되고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핵실험장 폐기에 미군 유해 송환까지 북한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는데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한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 지연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대 갈림길 상황인데 시민단체들은 촛불을 다시 드는 절박함으로 시민행동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촛불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모은다는 심정으로 다시 종이 촛불을 든다. 구체적인 시민행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도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도내에서 시작된 민족 번영과 화해 의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결집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염원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 직접 알려 국제사회를 움직여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이 좋은 자리에서 가서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다시 타오른 촛불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번영과 화해의 앞길을 비추면서 세계 평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의 시즌2를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전라북도 역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만 해도 고용뿐 아니라 각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 혁신도시에 상주하는 직원 5천여 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연 2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관과 연계가 되면서 우리 전북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좀 정해서 역량을 집중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거론되는 122개 기관 가운데 전북은 한식재단과 우체국 금융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해 현실화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122개 기관 중 이전 효과가 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사실상 이전이 어렵고 나머지 기관들은 내려와도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같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도내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산 확보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이 대표를 면담한 결과 공항 반대는 사실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 뒷받침 약속까지 받았다며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된 가뭄에 굳게 닫혀만 있었던 용담댐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무려 5년 만의 일인데 좀처럼 보기 드문 경관을 보기 위해 주민들까지 몰렸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내린 많은 비로 용담댐이 수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댐의 목전까지 들어찬 물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힘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수문을 박차고 내려오는 물줄기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스럽습니다. 몇 해째 계속된 가뭄에 빗장을 걸어둔 터라 방류를 보기 위해 일부러 댐을 찾는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건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한번 보고 구경하러 나왔어요. 전북 도민의 젖줄이자 충남의 생명수인 용담댐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량이 40%를 밑돌곤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낸 댐 사면이 늘 벌겋게 드러나 있었는데 최근 내린 많은 비로 나무 둥치까지 물이 차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았습니다. 댐은 저수량이 87%를 넘어서고 상류에서 꾸준히 물이 유입되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게 됐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5년 만에 수문 방류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도달해서 댐 관리 규정에 의해서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방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될 예정. 수자원공사는 강 하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유치 조례가 개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 보조금 사업의 군산시 분담 비율이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15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회사 측이 성과금 가운데 1인당 20만 원을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일부 직원들도 5억 원가량을 추가 구매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만 6세까지인 독감 무료 접종이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확대돼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어린이는 다음 주부터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면 됩니다. 기존 접종 이력이 있으면 다음 달 2일부터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됩니다.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의 먹거리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세계 163개 도시가 가입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서 아시아 최초로 먹거리 정책 우수 도시인 거버넌스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 익산 전국체전을 전후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 익산 예술제와 마한 가요제를 시작으로 도립국악원 초청 공연, 뮤지컬 공연 등이 펼쳐지며 다음 달엔 익산 문화재 야행, 백제왕궁 천년 별밤 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재적 대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임석삼, 신재봉 두 후보는 입 후보 자격이 소멸돼 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연금 운영 계획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대국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는 재정 계산을 토대로 운용 계획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는 소진 시기가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와 대책이 관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공동체 회사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